한국이요? 아버지 그곳만은 절대 안 돼요. 한국 빼고 어디든 갈게요. 그러니 제발 한국만은. 한 영국 여대생이 오열하며 아버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한국이 이 여대생에게 어떤 나쁜 짓을 했길래 이렇게 싫어하는지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국제경영학을 공부하고 있는 에밀리 브라운이에요. 한국이란 단어만 들어도 가슴 한켠이 찢어질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낸 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어떤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예요. 영국 상류층 가정에서 자란 저는 늘 아시아 국가들을 얕봤어요. 특히 한국이란 나라는 증오에 가까운 감정을 품고 있었죠. 이유요? 말씀드리고 싶지만 아직은 그럴 수 없어요. 그건 제 마음 깊숙한 곳에 묻어두고 싶은 기억이니까요. 작년 여름 아버지께서 갑자기 저를 한국으로 보내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주한 영국 대사관에서 근무하시는 아버지께서 저를 직접 돌보고 싶다는 이유였죠.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절대 안 돼요. 파리나 뉴욕이면 몰라도 한국만은, 그곳만은 절대 못 가요. 하지만 아버지의 단호한 뜻을 거스를 순 없었어요.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계속해서 울었어요. 한국이란 나라가 제게 남긴 상처가 너무 컸거든요. 창밖의 구름을 보며 침울한 생각에 잠겼어요. 꼭 그곳으로 가야만 하는 걸까? 내 인생에 가장 큰 아픔을 준 나라인데. 그런데 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거대하고 현대적인 건물, 완벽한 동선, 최첨단 시설들까지 히드로 공항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이었어요. 특히 입국 심사대의 자동화 시스템은 영국보다도 더 발전된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에서도 놀라움은 계속됐어요. 완벽하게 정비된 도로, 깨끗한 거리, 세련된 건물들, 창밖으로 보이는 모든 것이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서울의 도심을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건물 전체가 디스플레이가 된 초현대식 빌딩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거리, 첨단 기술로 가득한 시설들까지 마치 미래도시에 온 것만 같았어요. 아버지의 강남 아파트는 또 다른 차원의 충격을 안겨줬어요. 휴대폰 하나로 모든 걸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홈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거든요. 조명부터 온도, 보안까지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었어요. 창문을 통해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혼란스러워졌어요. 제가 그토록 증오하던 나라가 이렇게 발전된 모습이라니. 하늘을 찌르는 마천루들과 형형색색의 불빛들이 만드는 풍경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여전히 가슴 한켠에는 그날의 기억이 아프게 남아있었죠. 첫날 밤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아름답고 발전된 나라를 왜 나는 그토록 미워했을까? 그리고 그날 무슨 일이 있었기에 나는 이토록 한국을 증오하게 된 걸까?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진정으로 충격받게 될 순간들이, 그리고 제 마음속 깊은 상처가 치유되는 특별한 경험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답니다. 한국에 온 지 3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서울에서 117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 시작됐어요. 서울역 근처에서 아버지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눈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처음엔 그저 작은 눈발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순식간에 도시 전체가 하얗게 변했어요. 런던에서도 눈은 자주 내리지만 이런 폭설은 처음이었어요. 영국에선 조금만 눈이 내려도 도시가 마비되고 지하철이 멈추고 거리는 아수라장이 되거든요. 이제 한국의 민낯을 보겠구나 속으로 비웃었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그날의 광경은 제 모든 편견을 뒤엎어버렸어요. 도로 위로 눈이 수북이 쌓이고 있는데도 차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지하철은 정확한 시간에 맞춰 도착했고 버스도 정상 운행됐죠. 더 놀라운 건 시민들의 모습이었어요. 거리 곳곳에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눈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회사원들은 출근길에 삽을 들고 상점 주인들은 가게 앞을 쓸었죠. 공무원들도 시민들과 함께 어깨를 맞대고 일했어요. 에밀리, 이런 모습을 보고 싶어서 널 데려왔단다.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영국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니까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서도 놀라움은 계속됐어요. 계단과 에스컬레이터는 하나도 미끄럽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계속해서
제설제를 뿌리고 물기를 닦아내고 있었거든요. 영무원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며 승객들의 안전을 챙겼어요. 플랫폼에서 기다리는 동안 전광판을 유심히 봤어요. 이런 폭설에도 지하철은 정확히 제 시간에 도착했어요. 승객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만들어 차분히 기다렸고 서로 밀치거나 새치기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왜 한국은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사람들은 이토록 침착하고 협조적인 걸까요? 중년의 한 신사분이 제게 자리를 양보해 주셨어요. 영어로 날씨가 추운데 앉으세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낯선 외국인에게 보여주신 그 따뜻한 배려가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강남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30cm가 넘는 눈이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어요. 카페들은 정상 영업을 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평소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도로 곳곳에서는 제설 작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눈이 쌓인 거리를 걸으며 문득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구나.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건물이나 첨단 기술이 아닌 위기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과 성숙한 시민의식,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기준이라는 걸요. 하지만 그날의 가장 큰 충격은 따로 있었어요. 퇴근 시간, 한 작은 분식집 앞에서 목격한 광경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박혀있던 어떤 상처를 흔들어 놓았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가 그토록 증오하던 한국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답니다. 퇴근길에 만난 그 작은 분식집 앞의 풍경이 아직도 생생해요. 칼바람이 부는 그 시간, 할머니 한 분이 떡볶이를 드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분식집 주인이 얼른 나와 할머니 옆에 온열 방석을 가져다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추우신데 이거라도 깔고 앉으세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제가 한국을 증오하게 된 이유,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은 제가 알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다음 날도 폭설은 계속됐어요. 아버지는 출근하셔야 했고 저는 혼자 지하철을 타고 명동에 가보기로 했어요. 출발 전부터 불안했죠. 이런 날씨에 과연 지하철이 제대로 운행될까 걱정됐으니까요. 역으로 향하는 길, 어제보다 더 많은 눈이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인도는 깨끗했어요. 밤새 누군가가 열심히 치운 흔적이 보였죠. 계단도 미끄럽지 않게 처리되어 있었고 손잡이도 깨끗이 닦여 있었어요. 지하철 안에서 본 광경은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차량 내부는 따뜻했고 바닥은 물기 하나 없이 깨끗했죠. 시민들은 조용히 각자의 일에 몰두해 있었고 질서는 완벽했어요. 영국의 지하철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풍경이었죠. 명동에 도착해서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폭설 속에서도 거리는 활기가 넘쳤어요. 가게들은 정상 영업을 하고 있었고 직원들은 밝은 미소로 손님을 맞이했죠. 길거리 음식을 파는 상인들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한 중년 여성분이 제게 다가와 우산을 씌워주셨어요. 젊은이, 우산도 없이 다니면 어떡해요? 그분은 본인의 우산을 저에게 건네주시더니 급하게 어디론가 가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어요. 낯선 외국인에게 보여준 그 친절이 너무나 놀라웠거든요. 쇼핑을 마치고 카페에 들어갔어요.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제가 알던 한국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그날의 그 충격적인 사건만 기억하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보는 한국은 너무나도 달랐어요. 카페 직원이 따뜻한 차를 한 잔 더 가져다 주었어요. 날씨가 추우니까 이거 드세요. 서비스예요. 그 순간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이런 작은 친절이, 이런 따뜻한 배려가 제 마음속 깊은 상처를 조금씩 녹여내고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하철 안에서 한 할머니께서 쓰러지셨어요. 순식간에 주변 사람들이 달려와 할머니를 도왔고 영무원들의 발 빠른 대처로 금방 응급조치가 이뤄졌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또 한 번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저녁, 아버지께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아버지는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에밀리, 내가 진짜 한국을 보기 시작했구나. 그래요. 저는 이제야 진짜 한국을 보기 시작한 걸지도 몰라요. 제 편견과 증오로 가려져 있던 진짜 한국의 모습을요. 하지만 아직도 그날의 기억은 제 마음 한켠에 남아있어요. 그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며칠이 지나고 눈은 그쳤지만
아직도 거리 곳곳에는 눈이 쌓여 있었어요. 그날 아침, 저는 홍대 거리를 걸으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었죠. 문득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미끄러운 길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고 말았어요. 순간 무릎이 아팠지만 더 아팠던 건 자존심이었죠. 영국에서 온 엘리트가 이렇게 바닥에 엎어지다니 생각만 해도 부끄러웠어요. 그때 누군가 다가와 제게 손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그 손을 뿌리쳤어요. 그날의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거든요. 한국인이 도와주는 건 무조건 거절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저를 도우려 하셨어요. 제가 영어로 리브미 언론 이라고 소리쳤는데도 그분은 오히려 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죠. 주변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Are you okay? 놀랍게도 그분은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걸어오셨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50대쯤 되어 보이는 신사분이었어요. 그분의 따뜻한 미소를 보는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리는 것 같았어요. 약국에 가보시죠. 무릎에서 피가 나요. 그제야 보니 정말 무릎에서 피가 나고 있었어요. 그분은 저를 부축해 근처 약국으로 데려가셨어요. 약국 선생님도 친절하게 응급처치를 해주셨죠. 치료를 받는 동안 그분은 제 곁을 지켜주셨어요. 알고 보니 그분은 대학 교수셨고 영국에서 유학하신 적도 있다고 하셨어요. 영국에서 공부할 때 현지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외국인들을 보면 꼭 도와주려고 해요. 그분의 진심 어린 말씀에 저는 왠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제가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모든 한국인을 그날의 기억으로만 판단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치료를 마치고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분은 제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교육열이었어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요. 지금 우리가 가진 것들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그분의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한국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죠. 그분과 헤어질 때 저는 용기를 내어 말씀드렸어요. 오늘 제가 처음에 불친절하게 굴어서 죄송해요. 사실 한국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요. 그분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상처가 있죠. 하지만 그 상처 때문에 더 큰 세상을 보지 못하는 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그분의 말씀을 곱씹었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죠. 제가 한국을 미워했던 건 어쩌면 그날의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아직도 그날의 기억은 선명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그날의 일을 과연 제가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직도 저에게 너무나 큰 숙제로 남아 있었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길거리의 모든 것들이 달라 보였고 매 순간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죠. 특히 삼성전자 본사를 방문했을 때의 충격은 정말 컸어요. 아버지의 외교관 신분 덕분에 삼성전자 본사 견학이 가능했어요.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압도됐죠. 완벽한 동선, 최첨단 시설, 그리고 직원들의 전문성까지. 이건 제가 알던 애플이나 구글과도 전혀 다른 차원이었어요. 연구소에서 본 기술들은 더욱 놀라웠어요. 접히는 디스플레이, 투명 스크린, 홀로그램 기술까지. 영국의 언론들이 왜 한국을 기술 강국이라 부르는지 이해가 됐어요. 안내를 맡아주신 분이 특별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 모든 기술이 우리의 끊임없는 도전 정신에서 나왔습니다.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이런 혁신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었을 테니까요. 다음으로 방문한 현대자동차 연구소에서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수소전기차, 자율주행 기술, 도심항공 모빌리티까지 영국의 자동차 산업이 따라가지 못할 만큼 앞서 있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연구원들의 열정이었어요. 늦은 시간까지 불이 켜진 연구실, 끊임없이 토론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이 한국을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만들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죠. 한국의 의료기술도 놀라웠어요. 아버지와 함께 서울대병원을 방문했을 때 그곳의 의료 시스템은
영국의 NHS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발전되어 있었어요. 로봇 수술실, AI 진단 시스템, 5G 기반 원격 진료까지. 병원 로비에서 우연히 한 외국인 환자를 만났어요. 그는 영국에서 치료를 포기했던 난치병을 이곳에서 완치했다고 했어요. 한국의 의료진들은 마술사 같아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사람들이죠.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런 나라를, 이토록 대단한 나라를 어떻게 미워할 수 있었을까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우물안개구리였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속에서 일어났어요. 사람들과 마주칠 때마다 느끼는 따뜻함, 거리 곳곳에서 발견하는 배려심, 그리고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도전 정신까지. 이런 것들이 제 마음속 깊은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주고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우연히 한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그분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젊은 시절 영국으로 유학 가셨다가 지금은 한국에서 연구소를 운영하신다고 해요. 당시 영국인들은 한국을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죠. 우리가 만든 변화예요. 그래요. 한국은 변화했고 지금도 변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변하고 있었죠. 그날의 그 충격적인 기억도 이제는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어요. 아침부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왠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짐을 싸면서도 자꾸 창밖으로 시선이 향했어요. 서울의 아침 풍경이 이토록 아름다웠던가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거리를 걸어보고 싶었어요. 아버지께 양해를 구하고 혼자 나왔죠. 그리고 그 길에서 운명처럼 그분을 다시 만났어요. 제가 그토록 증오하게 된 그날의 주인공을요. 지하철역 앞 작은 분식집. 그분은 여전히 그곳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처음엔 도망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용기를 내어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서 오세요. 그분은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당연하죠. 3년 전 그날 저는 그저 스쳐 지나간 손님 중 한 명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분의 목소리는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떡볶이 한 접시를 주문했어요. 그분이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날의 기억이 천천히 되살아났어요. 제가 왜 그토록 큰 상처를 받았는지 이제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3년 전 제가 이곳에 왔었어요. 제 말에 그분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때 한 손님이 쓰러져서 사장님께서 119를 불렀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제 할머니셨어요. 그분의 눈이 커졌어요. 마침내 기억이 났다는 듯 놀란 표정을 지으셨죠. 그랬죠. 그날 할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네. 그리고 그날 밤 할머니는 돌아가셨죠. 저는 그게 너무 억울했어요. 한국에서 마지막 여행이었는데 하필 이곳에서. 그래서 한국이 너무 미워졌어요. 그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랬군요.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죄송해요. 그때 더 빨리 도움을 드렸어야 했는데 저도 울컥했어요. 아니에요. 이제 알아요. 그때 사장님께서 얼마나 애쓰셨는지. 119도 바로 불러주시고 할머니 손도 잡아주시고. 그런데 저는 그걸 이제야 깨달았네요. 그분은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죠. 이제는 좋은 기억으로 바꾸세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 할머니와 함께했다는 걸 축복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아버지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아버지는 끝까지 들어주시고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성장할 줄 알았단다. 그래서 널 이곳으로 데려온 거야.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서울을 바라봤어요. 이제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사랑하는지, 왜 이토록 놀라운 발전을 이룰 수 있었는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더 선명해졌어요. 이곳에서의 추억,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새롭게 발견한 진실까지.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제가 증오하는 나라가 아니라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추억을 간직한 곳이 되었다고요. 그리고 곧 다시 돌아올 거예요. 이번에는 더 열린 마음으로,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말이죠.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제 새로운 꿈이 생겼거든요. 옥스포드에서의 국제 경영학 공부를 마치면 한국과 영국을 잇는 가교가 되고 싶어요. 먼저 한국어를 배우려고 해요. 이미 한국문화원에 등록도 했답니다. 주말마다 한국어 수업을 듣고 한국 드라마도 자막 없이 볼 수 있게 되는 게
제 첫 번째 목표예요. 그리고 한국의 기업에서 인턴십을 하고 싶어요. 삼성이나 현대처럼 세계적인 기업에서 일하면서 한국의 혁신적인 기업 문화도 배우고 싶어요. 영국 기업들에게 한국의 선진 시스템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싶답니다. 무엇보다 그 분식집 주인분께 제 마음을 제대로 전하고 싶어요. 한국어로 진심을 담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할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 이제는 따뜻한 마음으로 감사드리고 싶어요. 한국은 이제 제게 새로운 희망의 나라가 되었어요. 세계 최고의 기술력, 성숙한 시민의식, 그리고 따뜻한 인간미까지 이 모든 것을 배우고 이해하는 것이 제 새로운 인생의 목표가 되었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에밀리 씨가 한국에서 겪었던 트라우마를 한국인들의 사랑으로 극복하는 모습에 제 눈에서도 눈물이 날 만큼 감동적이네요. 한국에 와서 느낀 에밀리 씨의 감정들을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 앞으로도 한국에 대한 따뜻한 사랑을 부탁드릴게요. 오늘 사연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도 재밌고 유익한 사연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 콘서트였습니다.